손자가 말하는 전쟁의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적보다 지형을 조금 더 잘 알고 적의 의도를 조금 더 빨리 파악하는 것. 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태가 승리를 결정짓습니다. 50 이후의 삶에서도 비대칭은 경쟁과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위태롭지 않게 나를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50에게 비대칭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누구나 현재의 정보는 알고 있지만 5년 후, 1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통찰력은 소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50은 오랜 경험과 넓은 시야 덕분에 젊은 세대보다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여 선을 그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술,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고 그 정보들을 연결하여 미래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남보다 조금 더 미래를 알고 있는 상태는 두려움을 없애고 기회를 포착하게 만듭니다. 둘째, 관계에 대한 섬세한 정보입니다. 50은 인간관계에서 감정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여는지를 남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파악하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읽는 이 능력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운 부탁도 수월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만 이 정보를 악용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비대칭 우위가 됩니다. 셋째, 나의 경험에 대한 체계화입니다. 50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경험을 정리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넣어둡니다. 이 경험들을 체계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로 정리하고 기록하십시오. 젊은 세대에게는 없는 실패를 통해 얻은 귀한 지혜와 통찰이 바로 나만의 비대칭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지식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거나 컨설팅해 줄 수 있을 때 나의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태는 50의 삶에 자신감과 여유를 제공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상황이 급변해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탐색하고 내가 가진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50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최고의 지적 전략입니다. 50의 삶이 아무리 부전승과 느긋함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른 결단과 강한 힘, 즉 세엄절단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자는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기세는 험준하게, 마디는 짧게, 즉 강력한 힘으로 빠르게 결단하고 실행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의 삶에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50에게 필요한 빠른 결단과 강한 힘은 단순히 무모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 비대칭과 바탕이 된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첫째, 손절의 빠른 결단입니다. 50 이후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가망 없는 사업,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 의미 없는 습관 등이 그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었지만 50 이후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손실이 분명해지는 순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멈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나의 소중한 자원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 도전의 강한 힘입니다. 50 이후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이때 주변의 만류나 스스로의 불안감에 주저하지 않고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준비가 80% 정도 되었다면 나머지 20%는 실행하면서 채워나가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강한 힘이 미래의 문을 열어줍니다. 셋째, 위기 대응의 신속한 실행입니다. 50의 삶에 갑작스러운 위기 건강 문제, 재정적 충격 등가 닥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했다면 상대, 비대칭, 이제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강한 실행력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병법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시간은 짧다고 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됩니다.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즉시 재정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을 압도하는 강한 기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엄절단은 단순히 무모하게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감수할지 명확히 알고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장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 50의 진정한 강함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리는 위험한 순간일수록 짧은 마디로 끊어 결단하고 험준한 기세로 실행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단호한 실행력이 50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됩니다. 1장에서는 50의 변화와 전략적 적응변 중변, 2장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계산과 준비 상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활용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병사들의 사기와 심리를 읽고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50의 삶에서도 감정을 외부의 적이 아닌 다스려야 할 아군으로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50에 이르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따뜻함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적인 관계가 미덕이었지만 50 이후의 관계는 은근하고 지속적인 온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불 대하듯 하라는 옛말처럼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리하면 차가워지는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손자는 병사들을 대할 때 엄격함과 사랑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엄격하기만 하면 병사들이 등을 돌리고 오직 사랑하기만 하면 군기가 해이해진다는 것이죠. 50의 인간관계에서도 이 균형 잡힌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첫째,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따뜻함입니다. 50은 더 이상 모든 관계에 올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이입하여 감정 소모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되 나의 경계를 명확히 지키는 것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차가움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위태롭지 않게 지키는 지혜로운 따뜻함입니다. 나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소모하는 관계는 50의 평화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상대에게는 개인의 존엄성을, 나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균질한 온기를 유지하는 따뜻함입니다.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식는 감정은 관계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50의 관계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예측 가능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50이 갖춰야 할 관계의 따뜻함입니다.
매일의 작은 관심과 배려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끔 폭발적인 이벤트보다 훨씬 강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셋째, 필요할 때만 타오르는 따뜻함입니다. 평소에는 은근한 온기를 유지하다가도 누군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진정한 도움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만 강하게 개입하십시오. 평소에 에너지를 아껴두었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의 따뜻함과 힘을 사용해야 그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불필요한 참견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점만 정확하게 지지하는 것이 50의 따뜻한 전략입니다. 이 선택적 개입의 지혜는 나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며 나의 도움이 진정으로 감사와 존중을 받게 만듭니다. 사람을 불대하듯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움과 거리두기를 통해 오래 지속되는 온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잡힌 따뜻함을 갖출 때 50의 삶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관계로 채워질 것입니다. 50은 조직이든 가정이든 반드시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장수의 목표와 병사들의 목표, 즉 상하 간의 욕망이 동기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휘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50의 삶에서도 나의 욕망과 주변의 욕망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욕망을 동기화하는 전략은 타인을 이끌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욕망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의 빠른 은퇴, 조용한 노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전에 배우자나 자녀 혹은 직장 후배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깊이 들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후배들은 승진보다 워라밸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을 더 욕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나의 목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내가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다는 메시지 대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당신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향후 더 좋은 커리어를 쌓는데 필수적이다라는 상대방 중심의 욕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의 이익이라는 큰 욕망을 제시하십시오. 나의 목표가 상대방의 이익과 연결될 때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나의 목표와 상대의 욕망을 하나로 묶어 공동의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단순히 나의 노후 준비라는 욕망 대신 이 사업이 성공하면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경제적 안정과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들에게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이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공동의 목표가 강력한 동기가 되어 구성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셋째, 욕망의 성취를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보상이나 성취를 혼자 독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가 전리품을 병사들과 나누었듯이 성취의 결과를 함께 나누고 공정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인정과 감사를 표하는 것도 중요한 공유입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다음 목표에 대한 욕망을 더욱 키우고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성취를 투명하게 공유할 때 상하 간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 50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상하 간 욕망을 동기화한다는 것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50의 리더십입니다. 나의 욕망만을 좇는 대신 주변 사람들의 욕망을 읽고 그것을 나의 목표와 엮어 하나의 큰 물줄기로 만들 때 50의 삶은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욕심은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50 이후에는 위험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기 쉽습니다. 젊은 날의 욕심은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50 이후에 지나친 욕심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욕심의 이면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자는 적이 과도한 욕심을 부릴 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승리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욕심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손실 회피라는 이름의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50이 가장 쉽게 빠지는 욕심은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입니다.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 주식이나 부동산을 언젠가 오를 거야라는 욕심 때문에 팔지 못하고 결국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욕심입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다음 기회로 나아가려는 용기가 더 큰 손실을 막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현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욕심은 미래를 볼 시야를 가립니다. 둘째,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심의 이면을 보십시오. 조직에서 나의 지위를 끝까지 지키려는 욕심은 때로 불필요한 투쟁과 감정 소모를 초래합니다. 그 욕심이 나를 위태롭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미래 준비의 시간을 앗아갑니다. 지위를 내려놓고 자유를 얻는 것이 지위를 붙잡고 불안함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자유와 시간이라는 더 큰 자산을 침해하는지 냉철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지위에 대한 욕심을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려는 욕심으로 전환할 때 50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셋째, 결과만을 좇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젊을 때는 오직 결과성과만이 중요했지만 50 이후에는 과정의 안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결과를 좇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관계를 파탄내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면 그 욕심은 독입니다. 과정의 안정성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결과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50의 지혜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평화를 희생하는 것은 가장 하책입니다. 욕심의 이면에는 항상 위험과 상실이 숨어 있습니다. 욕심이 나를 이끌도록 두지 말고 내가 욕심을 다스릴 때 비로소 50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욕심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통제하는 것이 인생 후반전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기 경영 전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하는 50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안정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안주는 정체와 도태를 의미하며 결국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합니다. 손자는 병사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일부러 험난한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50의 삶에서도 위기가 없다면 직접 작은 위기를 만들어 나를 단련하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작은 위기를 만드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고 위기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자발적 변화라는 이름의 위기를 만드십시오. 직장에서 편안한 보직이나 익숙한 업무에 안주하지 않고 일부러 새롭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거나 전혀 모르는 분야의 학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나의 역량을 확장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평생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했다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발적 위기가 나의 정체와 노화를 막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둘째, 재정적 실험이라는 이름의 위기를 만드십시오. 재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총 자산의 510% 정도를 떼어내 새로운 형태의 투자나 작은 사업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위기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직접 체감하고
실패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직접 투자하고 움직여 보아야 위험 감수 능력과 빠른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위기는 나에게 경제적 민감도를 유지하게 하고 다가올 큰 경제적 위기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키워줍니다. 셋째, 관계의 재정비라는 이름의 위기를 만드십시오. 편안하고 익숙하지만 나에게 발전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대신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와의 멘토링 관계를 자청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심리적 불편함과 관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나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위기가 없다면 직접 만든다는 것은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하지 않겠다는 50의 결의입니다. 스스로 작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며 이 힘이야말로 50의 삶을 어떤 큰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50은 인생에서 여러 번의 성공과 승리를 경험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자는 승리를 외치는 순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싸움이 끝나기 전에 자만하는 것은 곧 패배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50의 삶에서도 교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황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감정적 오류입니다. 50에게 교만이 위험한 이유와 경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험에 대한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왕년에 해봤는데 라는 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를 일축하는 교만은 50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는 교만은 변화의 흐름을 놓치게 만듭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 앞에서 나는 안다는 교만은 나를 고립시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배우는 자세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 재정적 성취에 대한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50에 이르러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았다면 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교만은 더 이상 재정 공부를 하지 않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현혹되어 무리한 투자로 이어져 순식간에 경제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재정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항구적인 전투 영역입니다.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하기보다 언제든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에서의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50의 나이와 지위가 내가 남보다 위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 주변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자녀나 후배들에게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려 하거나 그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는 소중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존경받는 50의 리더십이 완성됩니다. 교만은 결국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중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승리를 외치는 순간을 경계한다는 것은 항상 처음처럼이라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순간에 가장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때 50의 삶은 자만으로 인한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